캠페인은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을 후원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만 더 많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시지 못하는 분들께 광고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광고 1회당 베나TV의 수익은 1원입니다. 영상 하나당 광고 5개를 다 보시면 5원의 수익이 베나TV로 옵니다. 이 금액만으로는 프로그램 제작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후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MC 장현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오늘 이번 차부터 이제 제목을 저희 프로그램 이제 제목을 이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전에 탈북 청소년들에게였잖아요. 네, 이번 회차부터는 탈북 청년들에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탈북한 선배들로서 이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들 이야기를 해주면서 탈북 청년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정착하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의해서 탈북 청년들에게라고 프로그램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자, 뭐 이제 변경 이야기는 했고 다들 뭐 잘 지내셨나요? 아니요. 왜? 얘기하세요. 지성형님은 무슨? 아, 네, 그냥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네. 바쁜 척도 좀 하고 날씨도 또 날씨인지라 여러 가지로 좀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저기 유진 씨도 되게 예민해지는 것 같다고. 네, 비도 오고 장마철이고 우울해지고 기분 따라 또 날씨 따라.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아니 뭐 타셨다고 하셔가지고 참나서. 제가 잠깐 뭐 근황 토크긴 한데 제가 잠깐 소개할게요. 장현 씨가 이거 뭐 경찰청에서 하는 무슨 수기 안보사랑 콘테스트라고 여기에서 대상을 받았는데요. 상금도 때 상당히 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장현 씨 약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는데 제목도 얘기해도 되지 않아요? 네, 상장이요. 상장을 열어달라고요? 상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상장입니다. 대박. 저도 좀. 근데 약간 이렇게 좀 배 아파가지고 좀 소개하기 싫은데 그냥 소개합니다. 아니 중요한 거는 단톡방에서 저희가 탔어요 보냈는데 와 축하해요 이러니까 다 축하해요를 하고 나니까 혼자 쌩 까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단톡방에 맞죠. 대박 무시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들 감사합니다라고 문자를 올렸는데 못 봤어요. 그때는 개별톡으로 남겨야 돼요. 일일이 끝난 다음에 어쨌든 장현 씨가 참 주쾌한 걸 쓰셔가지고 진희 씨는 뭐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축하할 일이 있다면서요? 네. 저도 방학 끝나자마자 뭐 자격증 시험 봤는데 붙었고요. 보름 만에 나온 결과. 알차게 보내셨네. 네. 그래서 나름 뭐 공부하면서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듣자니까 이제 진희 씨가 또 독서 모임에도 또 참여해서 책을 열심히 읽으시더라고요. 어느 독서 모임이요? 네? 어느 독서 모임? 비밀입니다. 집에 가면 책들이 이렇게 빼곡히 있는데 이거 다 읽었어? 그러니까 거의 다 읽었어요. 아까도 저한테 이제 책을 한 권 소개해줬는데 되게 다시 봤어요. 남자들이 읽으면 좋은 책 같아갖고 참 알차게 잘 보내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저희가 이제 주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제는 탈북 청년들이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직장생활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겪었던 고민들 그리고 시행착오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건데 자, 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직장생활이라는 게 대인관계에 관한 문제인데 뭐 이제 지성형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민들이 있으셨어요? 직장에서요? 네. 일단은 뭐 그런 거죠. 직장, 내가 어떤 직장에 선택해야 될지 첫 번째 고민이 나한테 맞는 직장이 어떤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 그리고 취직했을 때 취직해서 제일 힘든 거는 뭐 저런 거죠. 내가 직장 문화라 하는 그 문화에 내가 익숙해지는 게 또 어려운 거고, 그리고 제일 힘든 거는 사람들이 뭐 기술 배우고 이런 거 있지만 관계면이 제일 힘든 거죠. 왜냐면 다 각자가 갖고 있는 개성이 다르니까 그 속에서 그 각자의 다른 개성에 맞춰서 그 조직에서 살아간다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또 조직생활 하다 보면은 또 트러블도 생기는데 그거 잘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하는가? 지금 그게 가장 관건이 아닌가? 또좀뭐 트러블 같은 게 있으셨어요 처음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공업사 제일 처음에 저도 뭐 기술을 배워가지고 공업사에 들어가서 일했는데 기술 직종 사람도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아요. 예민하고 까다롭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일 힘든 거는 그 직원 내보다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비스 직종이다 보니까 손님들을 고객하고 응대하고 접대할 때 좀 까탈스러운 손님이 있을 땐 좀 그걸 좀 극복하고 그리고 그런 거를 되게 선배들한테 잘 이렇게 그 선배들의 경험들 있잖아요. 관계가 좋으면 그런 거를 도움받고 그리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선배들이 그래도 관계가 좋으면 또 도와 나서고 할 때는 아, 참 그런 관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제 이른바 좋은 말로 말하면 까탈스러운 손님이고 좀 더 나쁜 말로 말하면 이제 진상 고객일 텐데 네. 진상 고객 대처법 뭐 어떤 게 있으셨어요? 아 진상 고객 근데 저는 그때는 지금 모르겠는데 지금 좀 이해되는 게 뭐 그때 당시로는 제일 힘든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좀 위험한 발언인데 SM 타시는 분들 제일 싫었어요. 어떤 거 타시는 왜 그 얘기하냐면 차도 성격이 있거든요. 네네. 차에 따라 그러니까 그 SUV 타는 사람 성격이 좀 털털해요. 근데 SM 타시는 분들은 좀 깔끔해요. 그리고 차 실내 보면은 딱 성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잘못 걸리는 날이면은 이게 힘들죠. 네, 그러면 딱 차 들어오면은 이게 약간 트라우마인데 긴장을 해. SM들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뭔가 이렇게 그러면 내가 방어할 수 있는 약간 좀 성격이 좀 너그럽고 그럼 지혜 있는 분들 대신 이렇게 커버 채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딱 계속 이렇게 서비스업 있다 보면 사람들 얼굴 표정을 보면은 성격하고 이게 지금 약간 경험에 쌓인 그게 쌓이다 보면 이게 나와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잘 제일 중요한 건 들어주는 거. 우리 장현 씨도 참 잘하시는데 들어주는 게 생각보다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럼요. 들어만 줘도 일단은 반은 풀리는데 그거 들어주는 거 잘 못해가지고. 저는 이제 많이 듣고 그다음에 싸우는 거죠. 꽃을 잡아가지고. 약간 그 정도? 또 다른 분들 얘기 듣겠지만 좀 더 좀 부족한 얘기 나누는. 유진 씨는 뭐 굉장히 이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굵고 짧게? 굵고 짧게. 그래서 많이 겪은데. 저는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좀 어려웠던 부분은 이제 원래 이제 탈북자라는 걸 속이고 이제 인천공항 들어갔었잖아요. 면세점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이제 계산하는 부분이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이렇게 북한에 오신 분들은 이제 소통 부분도 너무 어려운데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도 이해를 한 것처럼 넘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물어보기가 좀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다른 시선으로 볼까 봐 막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투리도 있고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가는데 혼자 끙끙 앓고 이제 내가 혼자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 혼자만 힘들어지고 막 이런 부분이죠. 뭐 예를 들어 포스기 찍어야 되는데 이거 계산을 잘 못 하겠어요. 그러면 선배님 이거 좀 해주세요 하는데 굳이 내가 끙끙 앓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 눌러버려가지고 그냥 손님을 보내는데 다시 클레임이 걸려 들어와요. 이런 부분에서 처음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막 중국에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하니까 중국 사람은 뭔가 몰라도 다 물어봐도 괜찮겠다 또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면 모르면 이제 뭐 매니저님을 부르던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면은 꼭 물어보고 찝고 가야 나한테도 더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 네,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진희 씨는 뭐 직장 생활을 뭐 많이 해보셨나요? 저는 많이 해본 건 아니고 학교 다니면서 미용실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강남이나 청담동 쪽에 특별히 기가 세요. 다른 데보다. 저는 청담동에서 일을 했었는데 미용실에서는 이렇게 같은 청담동 쪽에 같은 디자이너 선생님들끼리 자기 순번되면 일 딱 하고 서로 말도 안 해요. 진짜? 네. 서로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대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돈 자기가 벌어 가면 된다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알바생이라고 하다 보니까 야 너 이거 해 이렇게 이름도 안 부르고 이렇게 내 명찰 차고 있는데도 야 너 이거 쓸어 봐 이래요. 그러면 일단 그것까지 다 괜찮아요. 근데
그런 머리 펌하는 그런 로드가 뭐 1호, 2호, 3호가 맞아. 있는데 그걸 몇 호 달라는데 내가 그거 못 알아들었잖아. 그럼 이거 드릴까요? 야, 너 중국에서 왔어? 막 그런 말이 상처받아갖고 괜히 더 우기소침해지고 이게 더 숨어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는 그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왜 말을 안 해? 막 이렇게 그리고 지나가는 것도 그거 진짜 곱게 지나가면 되는데 확 치고 막 이러고 지나가요. 어깨빵. 네네. 어깨빵이라고 하죠, 일명. 네네. 그런 게 너무 이렇게 상처가 돼갖고 하루하루 지금 나는 돈 버는 것보다도 이런 실력 쌓고 싶어서 거기 왔는데 너무 이게 관계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내가 뭐 굳이 실력 이런 데서 쌓지 않아도 되고 내가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끝나면 한 12시 돼서 오는데 이렇게 펑펑 울면서 저기 그 지하철역 기다리는데 머리 하는 사람은 다 기가 세.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네. 서비스 직종이고 사람을 많이 대상하다 보면은 다른 업종보다 이게 기가 너무 센 것 같아요. 이른바 이제 자존심이 세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 왜 세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 뭐 머리도 만져야 되고 네네. 또 이제 로트 같은 것도 이제 막 1호부터 막 9호, 10호 막 이렇게까지 있으니까 그거 로트가 참 뭐예요? 로트가 이제 머리 감는 이때 있잖아요. 굵기 있잖아요. 옛날 북한말로 빠마 구랍 할 때. 구랍이라고 하는 머리.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미안한데.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게 가면 교수님들이 그런 과정 다 걸쳤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끼리 그런 걸 위안을 받아요. 그리고 나한테는 그런 게 항상 스스로에게 다짐하는데 절대 나한테는 포기란 것도 없고 내가 뭐 지금 당장 못해도 되니까 난 절대 포기란 거 안 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교수님한테 낮에 잠깐 이렇게 위안받고 저녁에 또 가요. 상처받고 힐링받고 또 상처받고. 근데 이게 나날이 너무 해. 어떤 때 실장님은 이렇게 사람이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내가 전날에 인사를 잘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안녕하세요 들어가면서 엄청 열심히 인사를 했는데 굳이 막 이러고 지나와요. 그리고는 그 실장이 설마 지금 그 미용실 다니고 계시는 거 아니요. 다행이네. 예전에 아니요. 14년도 이래요. 그래갖고 내가 또 인사를 하면 인사를 안 받고 나중에 따로 또 마주치면은 야 너 인사 안 해? 막 이래. 그러면 그때 다시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그래 나 저기 좀 치워줘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거기 가서 또 치워줘요. 근데 고객님 아직 안 가셨어요. 그러면 그 실장님 이렇게 머리 트는데 내가 빗자루질을 하다가 잘못해서 이렇게 실장님 털고 있는데 내가 슬쩍 다쳤어요. 그러더니 지금 갑자기 고객님 가지지도 않았는데 그 커트볼을 확 이렇게 치우더니 나한테 지금 가위하고 그 스펀지가 있어요. 이렇게 닦는 그걸 쥐고 지금 막 삿대질하면서 너 그러다가 고객님한테 너 그 가위질 잘못하면 너 어떡할래? 네가 다 보상할래? 막 이러면서 막 이게 진짜 거짓말 TV에서 나오는 거 막 그거 있잖아요. 막 숨어봤잖아요. 막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사람들 막 이렇게 치면서 나 거기서 제가 이게 막 수치스럽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녔어요. 2달을 다녔어요. 근데 지니 씨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지니 씨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아세요? 아니 안 말했어요. 저는 안 말하고 학교에서도 안 말했어요. 그러면은 원래 이제 어디를 가나 다 일하는 건 다 똑같아. 내가 위에 있으면은 내가 선배 여기 나는 이제 공항을 다니면서 느낀 건데 한국은 선후배 차이가 너무 확실해가지고 한 살 위든 한 살 아래든 선배랑 후배는 딱딱 갈라서 이렇게 하는 아니 거니까 근데 일하는 게. 미용실 사람이 저는 근데 인격적으로 저는 인격이란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써요. 제가 스스로.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미용실인데 나중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진짜 누구한테도 말도 못해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막 우울증 와서 내가 정말 이걸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맨날 이렇게 울었어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원래 그런 미용실하고 원래 자매지간이나 봐요. 그 미용실이 하도 이렇게 막 인품이 안 좋고 막 그래서 선 끊은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도 안 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미용실 우리 학교 친구들이 굉장히 그 전에도 많이 갔는데 가서 한 줄을 붙이고 온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나중에 이제 그거 다 가서 견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 다른 미용실 갔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래도 뭐 특별하죠. 그리고 기술 직종의 사람들이 약간 그 선후배의 관계 그리고 약간 기술 직종이 약간 그 프라이드가 강해가지고 좀 후배 특히 아까 이 알바생들한테 막대하는 경우가 많긴 하긴 해요. 그치. 근데 견디다 보면 이게 다 내게 되고 이 순간에 뭔가 보면은 그렇습니다. 약간
어떤 사람들 만나는가는 좀 복불복의 문제라고도 좀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광고 쪽에 한때 꽂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고 업계에서 이제 카피라이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인턴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일이에요. 이게 진짜 막 설레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이제 빡빡하고 스케줄이 꽉 찬 이제 업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옆 사람들이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 나한테 막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그 일을 되게 싫어하는 일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너무 힘들다. 이건 진짜 못해 먹겠다. 그런데 다른 어떤 그런 회사로 또 인턴을 갔어요. 가는데 그쪽 회사 사람들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어떤 일이 즐겁다는 거는 그쪽 사람들이 나를 즐겁게 해주고 같이 협동하고 윈윈하는 관계 그게 진짜 즐거운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기업마다 같아요. 기업 문화가 또 있어가지고 네. 그게 또 다른 것 같아요. 지성 형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이제 일을 하실 때 선배들이 뭐 그렇게 뭐라고 하던가요? 아 인사 네. 본인들한테 인사. 네. 아니 그 인사는 이게 뭐 이건 자꾸 엄마가 인사 그 회사가 문제가 우리 엄마 자체가 인사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뭐라고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어가지고 인사는 웬만하면 잘 하려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작동이 돼야 보면 인사하려고 어느 순간 이게 어린 사람한테까지 인사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인사할 때는 이게 어린이 많다 적다 생각하는 게 약간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여가지고 인사할 때가 있긴 했는데 인사 때문에 인사 안 한다고 이렇게 혼난 적은 없어요. 원래 대인관계의 시작은 인사잖아요. 첫 만남. 이게 뭐 어리다고 네. 인사 안 하고 하는 거 어리다고 난 다 인사했거든요. 항상 진짜 친해질 때까지는. 지금 인사는 내가 장현 씨한테는 안 하지만은 친해지기 전까지 인사는 해요. 이제 친해지면 인사는 잘 안 하는데. 기분이죠. 왠지 기분이 싸합니다. 한마디 하세요. 왜 지고 가요? 아니다. 아니, 우리 지정형이 뭐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거지. 평소에 잘 챙겨주시고 인사 잘하시고요. 네, 순대국도 술 많이 한잔 합시다 막 이러려고. 네, 순대국도 많이 사주셨어요. 네, 다 이게 잘 먹여주면 또 이렇게 다 용서가 되네요. 그래요. 자주 뭐 밥 사드릴게. 이사는 하지 않으셔도 네. 밥만 많이 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맛있는 네. 뭐 이제 유진 씨도 이제 뭐 미용업계에서 막 일을 좀 하셨었는데 그쪽에서는 어땠나요? 뭐 인격 존중에 대해서 이제 지니 씨가 굉장히 이제 예전에 일했던 직장에서 저는 많이 인격을 좀 많이 이제 상처받았다고 했었는데 미용업계에서 일한 건 아니고요. 저는 학교를 다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한 건 이제 공항에서 이제 화장품 판매하면서 이제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있었고 어차피 내가 북한 사람이란 걸 얘기를 못 했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의식적으로 이제 그거를 계속 의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힘들었고 이제 미용업계 같은 거는 어차피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나를 한 수 깔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 이제 내가 막 잘했다고 막 이렇게 나가면 이게 서비스직이 아니라 뭔가 사람을 이렇게 대해주는 게 아니라 좀 뭔가 뭐 소통하려고 하고 얘기하려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항상 이제 고객에 대한 이제 예의 막 웃어야 된다 막 이제 경청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1, 2, 3화법이라고 네. 다시 어떤 한번 거요? 소개시켜 주시죠. 다시 한번 네. 처음 듣는. 이제 한번 이렇게 고객 들어주고 이렇게 고객이 얘기를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이제 그러고 그 고객에 대한 이제 그 클레임에 대한 거를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1, 2, 3부치? 네, 그 1, 2, 3 합법 이게 눈 마주쳐주고 고객에 대해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귀에 닳도록 이렇게 들었으니까 이제 의식적으로 학교에서 2년 동안 그냥 의식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나이가 아무리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배들이 이제 1학년 올라오고 내가 2학년 올라가면 후배를 봤다고 해도 이제 이게 내가 1학년이고 2학년 이제 선배님들한테도 선배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쪽 유진 씨가 다녔던 대학교는 이제 선후배 관계가 이제 학년별로 정해졌던 거예요? 그쵸. 나이에 상관없이 이제 학년별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미용 서비스 업종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거를 배우다 보니까 이제 그게 확실히 이제 학교에서 확실히 다져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할 때도 더 도움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니까
네. 뭐 이게 사회생활에서 선후배 관계를 잘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지니 씨가 다니는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학년별로 선후배가 저에게 있나요? 있긴 한데 일단은 워낙 이게 미용업계는 나이 제한이 없이 들어와서 이렇게 후배래도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이름 부를 수 없고 해서 만약에 만날 일 있으면 저희 뭐 임원이었어요. 제가 2학년 때. 그러면 1학년 친구들한테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저는 저보다 나이 많은 후배님 저는 이러고 이야기를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용업계나 또 이제 뭐 항공사? 네. 이런 간호사도 그 만만치 않아요. 네, 그렇죠. 이게 거기는 이제 멀리서부터 봐도 막 뛰어가요.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인사라고 하죠.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깜짝 놀라서 저기는 우리보다 더하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간호대도 만만치 않아요. 내 동생 간호대인데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거의 뭐 군대 문화라고 여자들 이 계급과 이 룰 선후배를 잡는데 죽을 것 같다고. 애들 지금 간호학과 다니는 친구들 한 1,000명 있는데 약간 학교가 아니라 약간 저기 사관학교 다니는 느낌이라고 그런 얘기하더라고. 근데 1학년 때는 다 그래 이게 길을 잡는다고. 그래서 1학년 때 만약에 다른 선배들 보면 다른 과 선배들 봐도 인사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과장 무조건 입어야 되고 몇 학번 무슨 과 누구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선배들이 이렇게 회장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거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그걸 진짜 앙심 품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따로 잡아다가 진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우리 탈북 청년들 중에서도 이제 뭐 대학교 들어가거나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이제 선후배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들을 하실 텐데 지성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선후배 관계에 대한 어떤 룰 뭐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학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뭐 학교도 지금 하는 대학교도 그런데 웃기는 게 그거 있어요. 저는 뭐 나이 많아서 대부분 다 모든 걸 진행하다 보니까 나보고 이렇게 대놓고 후배라고 뭘 막 대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이게 만약에 그 조직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잖아요. 빨리 진행해야 되는 조직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이렇게 수직적 구조가 필요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게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 근데 그 외의 조직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그 외의 조직에서는 좀 이렇게 동동하고 좀 유동성 있게 좀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제일 아까 인격을 논하는데 가장 지금 한국 사회에서 힘들었던 부분이 인격을 대놓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길을 잡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다르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너무 그거를 저 사람의 길을 잡아서 내 말을 잘 듣게 복종시키게 하는 약간 이게 병영 문화인데 이건 좀 우리가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거는 군에서 적용되는 문화인데 이거 사회까지 전복시킬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탈북하신 청년들한테는 그거를 바꾸라고 하긴 좀 그렇지. 지금 어쨌든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야 되겠죠. 근데 참고는 우리 청년들이 좀 참고하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돌점이 생기는데요. 뭐 이제 선배란 이유로 이제 후배의 어떤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말 조직의 특성을 감안해서 참아야 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야 할지. 왜냐면 여기는 되게 무섭게 들린다. 그렇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선배님 이거는 정당한 요구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뭐 클레임을 건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는데 왕따 당할 수 있어요. 그쵸. 네. 그건 어떻게 할까요? 내 할 말 다 하고 살면 왕따 당해. 참을 때 가서 참아야 돼. 내가 그 조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그 조직을 왕따를 시키는 거지. 그 생각이 차이긴 한데 그건 좀 지혜롭게. 유진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선배님이 정말로 이제 인격을 무시할 정도로 이제 어떤 욕을 해요. 그러면 정말 참으실지 아니면 정말 십자가를 메고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할지. 되게 무겁게 느껴지네요. 잠깐 이제 북한에서 얘기 잠깐 해도 될까요? 북한에서는 이래요. 선배 후배 이런 거 없어요. 안 따져요. 그리고 이제 힘이 세고 내가 쟤보다 잘 살면은 그냥 땡이에요. 그래서 장현 씨가 날 막대하는구나. 아니 얘기하세요. 왜 또 이렇게 끌고 가세요? 이거 왜 이래? 웃자가 한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막 이제 저도 이제 좀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막 이런 생활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나이가 좀 있어도 뭐 나이가 어려도 이제 내가 좀 돈이 있고 내가 뭔가 좀 이제 뭐 싸움을 잘한다 막 이러면은 이제 남자든 여자든 이제 그 끼리끼리 뭉쳐요. 우리 5명 패?
그리고 A, B, C 패로 나눠요. 그러니까 A는 좀 이제 제일 센 패, B는 거기에서 중간, C는 이제 그러고 나머지는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럼 그루브는 돈으로 서열화가 되는 거예요? 돈으로도 되고 힘으로도 되고. 힘이라고. 네, 돈이 안 되면 힘이 되는 거예요. 덩치 그렇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힘으로 여자는 되겠죠. 뭐예요? 여자는 돈이겠죠. 여자는 돈, 네, 돈으로 서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도 좀 따지긴 하지만 그래도 아, 이쁘면은 또 조금 끼워주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구나. 어쨌든 여자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솔직히 그런 게 안 통한다고 생각해요. 여튼 유진 씨는 이제 해산에서 살았는데 해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걸로 북한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제 넓으니까. 그렇죠. 네. 저 동네도 안 그랬어요. 해산만 여러 지니스 해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같은 동네인데 해산도 동네마다 다른 걸로. 네. 그렇게. 네, 그런 걸로. 지역마다 다른 걸로? 우리 동네 안 네. 그랬어요. 네, 한국에서는 솔직히 이게 뭐지? 그래도 이제 뭔가 지킬 거는 지켜져 있고 이제 한국은 또 서비스 이게 문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킬 거는 지키고 또 이제 거기서 깔끔 까는데 너무 이렇게 막 방귀 들고 이거는 아니고. 아니 나는 궁금해. 네, 난 우리 장현 씨는 과연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 상황, 왕따 당할 상황을 이렇게 변형을 왜 할 수 이렇게 있겠지? 자꾸 네, 몰고 저는- 가세요? 아니 뭐 제일 그럼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저는 되게 이게 네. 잘못된 건 잘못된 걸 이야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아 그리고 네. 스스로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약간 쿠션 언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유진 씨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제 먼저 쿠션. 나를 먼저 한 발자국 물러서거나 이제 낮춰요. 낮춰서 죄송한데 이제 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한데라는 이야기를 먼저 붙이는 거죠. 이걸 쿠션 언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는 해결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싸우면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과 친해진 이후에 이제 잘잘못을 따지거나 뭐 서로 이제 서로의 입장차를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 그 후에는 이제 그런 무리한 욕을 하지 않거든요. 뭐 이제 예를 든다면 제가 마포 FM이라는 데서 일을 했었는데 그쪽도 이제 업무가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이제 뭐 PD가 할 일, 작가가 할 일, 뭐 기사가 할 일. 그런데 제가 그때 기사로 이제 들어갔었는데 기사가 할 일은 기계만 만지면 되는 거거든요. 기계 만지고 녹음을 따서 이제 뭐 올리고 그게 제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제 PD분이 그 작가가 없었어요. 없어서 이제 게스트를 이제 섭외를 해야 되는데 저보고 게스트를 섭외 오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어떻게 섭외를 해요? 아니 그거는 이제 PD님이 하실 일 아니냐고. 이렇게 시키면 할 거지 뭐 이렇게 말이 많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또 다투면 또 괜히 또 이제 직장 분위기도 좀 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도 상처있고 저도 상처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녁 때 밥 같이 먹자고 했죠. 그래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제가 북한에서 왔다. 그래서 남한 게스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이쪽 게스트를 부른다고 하면 이제 주로 가수들이나 이제 아이돌 연습하는 친구들을 부르는데 제가 뭐 아는 연줄이 아무것도 없는데 좀 무리하신 요구 같아서 저는 좀 힘들었다. 이렇게 해서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랬냐. 내가 사실은 그런 건 잘 몰랐다. 내가 뭐 그분 말에는 일을 하도 잘하다 보니까 이쪽 방송 분야 쪽에서 뭐 좀 오래 있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 아직은 좀 제가 모자란 게 많아서 그래서 계속 낮췄죠. 낮추면 근데 듣다 보니까 자기 칭찬 같아가지고 왜냐면 네. 나는 십자가 맨 줄 알았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십자가예요. 왜냐면 그게 십자가 네, 왜냐면 변화준 건 아니네. 어떤 친구들은 참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무리한 용어지만 계속 하려고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녁에 술 한 잔이라도 있고 이게 좀 쿨한 면이 있어서 대화가 되는데 여자들 안에 이게 네.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용실에 저는 다른 미용실에서 한 1년 더 일했어요. 근데 네. 거기서는 자기 메인 선생 정직원을 일했었는데 그때는 자기 메인 선생 다 있었어. 서로 자기 이렇게 밑에 그 스텝을 챙기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격주를 치는데 저희 메인 선생님 안 나온 날에 제가 나오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른 그 디자이너 선생님 저를 막 뿌려먹는 거예요. 반면에 그 같은 스텝 입장인데 저를 또 막 뭐라고 해요. 그러면은 제가 너 한 번 그래서 근데 저보다 나 언니야. 근데 내가 또 제일 늦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번 그래서 그럼 저는 원래 막 흘러보내는데 한 번 이렇게 눈에 찍히면은 그 사람이 뭐 하든지 간에 다 이렇게 찍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에 언제 너 한번 그랬어 이렇게 적어놨다. 저는 적어놔요. 무서워. 저는 이게 그냥 설마 이렇게 그 인형에다 이 바늘 그거 안 돼. 그거 아닌데 저는 이게 진짜 이게 사람이 이게 도를 지나요. 이런 게 계속 지속돼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꼭 있어요. 매 아무 그런 계속 그렇게 지속되면 저는 적어놔요. 인정을 또 안 해요. 이렇게 막 빡다요. 그래서 저는 매일 며칠을 몇 시에 이게 딱딱 적어놔요. 왜 적으면 녹음을 해야지 그럼. 아니 적어놔서 그다음에 나중에 따로 만나요. 이렇게 그 밥 먹을 시간도 저희는 없거든요. 그럼 밥 먹은 데서 언니 이런 거 언니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죄송하다 말 안 해요. 왜냐면 저는 그 언니 뭐이랑 제 디자이너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내 뒤에는 저게 있네. 선생님들이 다 자기 이렇게 밑에 그 직원 생겨요. 그러면은 언니 이걸 그럴까? 무슨 소리해? 나는 그때 그렇게 그냥 지나가 이렇게 책을 올려놔. 그래서 언니 이런 아니 그렇게까지 하는데 언니 이런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마음 상했고요. 그날도 제가 상했고요. 어느 날에 그 약 타올 때도 언니 이렇게 하셨어요. 아 그래? 하고 그럼 내가 뭐 잘해야지 뭐. 이렇게 하고 씩 나가버려요. 그건 사고가 아니에요. 그러면 너 두고 보자 또 이래요. 이렇게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정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 디자인 선생님한테 말을 해요. 저 언니가 이렇게 계속 하신다고 그러면은 그 선생님하고 이야기해요. 저희 선생님. 근데 미용실 한 디자인 선생님 10명 스텝이 한 10명씩 있는데 다 따르고 의자가 다 달라요. 자기 의자가. 그러면 그 선생님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태양쌤 이거 이렇게 그 친구 계속 이런다는데 지금 제가 뭐 늦게 들어왔는데 나이도 어리고 좀 힘들어한다 좀 이렇게 한번 말해달라 이렇게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게 다 풀려요. 동료들과의 트러블 문제는 직접 해결하는 것도 전망 보일 수 있지만 제3자를 이용 맞아. 제3자를 이용한. 아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유진 씨는 혹시 동료들과의 어떤 트러블 같은 게 있어서 어떻게 해결을 하신 적 있나요? 있으셨어요? 동료. 네, 동료나 뭐 혹은 뭐 팀장님이나. 제가 일을 할 때 이제 식당집에 일을 할 때 이게 없을 것 같았는데 자꾸 네네. 나오네요. 네, 식당에서 일을 할 때 이제 그 돈을 현금을 받잖아요. 현금을 받아서 넣었는데 이제 집을 갔어요. 11시에 끝나서 집에 가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사장님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제가 지인 언니 소개로 해서 이제 그 알바 청구 막 이렇게 하고 뭐 여기 갔는데 거기가 바로 지인 언니가 같이 일하는 가게였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하고 이렇게 하는데 파트타임을 해가지고 언니는 먼저 들어가고 난 늦게 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사장님 전화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현금통에 돈 5만 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해서 그 집에서는 제가 이제 북한에서 왔다는 거를 알았거든요. 그분은. 너무 황당해서 네 사장님 무슨 소리예요? 그때는 제가 CCTV 막 이런 개념을 잘 몰랐어요. 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포스기 아직 찍을 줄도 모르는데 그거 아직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저 그걸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처음에 일을 할 줄 몰랐으니까 화부터 나요. 막 화부터 나고 사장님 왜 그러지?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거든요. 저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그냥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일단은 알았다고 막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다시 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가 아니고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저를 못 믿겠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으시잖아요 지금. 그때 울었어요 많이. 너무 억울해서 이제 막 진짜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저 안 해요 막 이러고 이제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언니 나 오늘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너무 억울하다고 금방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나한테 이렇게 무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고 언니가 탈북자라고 해도 된다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언니 말 괜히 들었어. 진짜 미안해 이러면서 그 다음날 이제 출근에 가가지고 사장님인데 이제 CCTV가 있는 거예요. 봤는데 돈 바닥에 흘려져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또 한 번 울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언니 탈북자라고 이건 아니지 않나? 근데 저기서 일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못 참으면 그 언니는 중국에서도 10년 사셨고 한국에서도 좀 오래 사서 이런 것도 못 참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트러블. 업무 중에 뭔 일 있으면 CCTV 확인하는 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 들어요. 가끔씩. 그러니까 나도 지금 많은 탈북민들 만나면서 느끼는 건데 탈북자라고 해서 나한테 그렇게 준다라고 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만약에 없어지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일을 못하면은 당연히 그 북한 남한 떠나가지고 혼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러면은 근데 우리 안에는 내가 북한에서 왔길래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혼내는 건가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글도 보면 느끼는 건데 그게 아니고 때로는 더 열심히 잘해가지고 잘 적응하고 바라면서 때로는 그 요구성을 높여서 이렇게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때로는 그게 오해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그런 하는데 경험이 있으세요 혹시? 그렇죠. 옛날에 내가 자동차 제가 창업하기 전에 사장님이 그런 거 했죠. 나를 되게 그 어떤 친구들보다 더 혹독하게 다뤘어요. 근데 그때는 그 사장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사람이 나를 왜 이러지? 근데 내가 탈북자라서 이러는 거야?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그건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인 거지.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러더라. 네가 진짜 열심히 배워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네가 정착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래 가서 때로는 본의 아니게 더 요구성 높이고 때로는 혼내게 됐는데, 근데 그게가 시간이 지나서는 다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실제 내가 사업할 때는 큰 도움이 됐어. 근데 약간은 그게 안 좋은 게 내가 뭐냐면 지금 내가 가장 친한 친구들 되게 많이 갈고요. 그 친구들은 약간 그 다행인 거는 그 우리 지금 윗동네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니까 다행인데 그 친구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해요. 나한테 쌓인 거 있냐고. 저한테 쌓인 거 있으세요? 내가 저 탈북자라고 자꾸 갈구시는 거 아니시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개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해. 내가 진짜 내가 사랑한지 왜냐면 이렇게 그렇게 안 한다. 왜냐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내가 너한테 왜 싫은 소리 하겠냐. 좀 그런 나의 싫은 소리 좀 듣고라도 좀 그 명심해가지고 좀 더 업되길 좀 성장하길 바라는 심정이다 얘기했더니 어제도 내가 새벽 2시까지 그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 아마 지금 많이 서운했을 건데 오후에 가서 밥 먹으면 좀 풀긴 해야 되지.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때로는 너무 서로 인간관계랑 반대 입장에서는 그 친구 입장은 선배면 선배지 뭐 맨날 나한테 왜 갈고 왜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약간 그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어요. 어떤 거는 한마디 진짜 싫어서 갈구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진짜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갈구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근데 나타나는 행동은 똑같다는 거. 그렇죠. 보여지는 행동. 똑똑한 덕설의 뒷면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좀 그 반대로 또 그렇게 만약에 날 미워서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저 선배가 날 잘 자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또 기분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실질적으로 나는 많이 그렇게 생각해. 인위적으로. 왜냐면 그러면은 이 사람 장현이가 막 나쁘게 말해도 장현이가 날 좀 잘 되라고 해주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면 기분 하나도 안 나빠. 근데 이 사람이 날 진짜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 사람의 하는 행동 모든 게 다 꼴보기 싫어지고 그냥 얼굴 보는 자체가 싫은데 지금은 계속 정말 축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되게 잘 챙겨주시네요. 진심을 잘 읽을 수는 없지만 근데 그것도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일 처음에 저는요 이렇게 슈녀님 집에서 살았는데 슈녀님이 저는 하루에 학원 갔다고 가해 선생님 3명 만나고 컴퓨터 학원 가고 저는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저는 공부만 하고 다녔어요. 근데 맨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저희는 9시부터 12시까지 또 모임을 하는데 맨날 너네는 이렇게 해갖고 학교 문턱도 못 간다고 이래갖고 너네는 사회생활 할 수가 없다고 맨날 이러세요. 근데 이게 정말 내가 못하니까 그런 말이 다 나한테 바로바로 이렇게 막 이렇게 화살처럼 배겨요. 그래갖고 그 말이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나는 정말 이런 존재밖에 안 되고 이렇게밖에 안 돼. 저는 이렇게 남자들은 그렇게 들을 수 있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좀 인정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마 안 그런 사람들이니까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모르는데 계속해서 모른다니까 이렇게 사람이 막 이렇게 자괴감이 들고요. 너무 그냥 주저앉아요. 그래갖고 기다림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누가 나한테 야 너 그것도 못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어쩔 건데 그게 뭔데 이렇게 저는 지금은 반박할 수 있어요. 왜냐 나는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못해도 나중에 이거 어느 정도 습득하면 나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방법도 몰랐고 너무너무 다 생소하고 다 낯설고 그러는데가 막 막막한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도기하게 되세요. 근데 저는 금방 온 친구들한테 얘기 안 하고 작년처럼 이렇게 어린한 친구들 진짜 내가 아무런 얘기해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금방 온 친구들 다 잘한다고만 얘기해요. 못해도 잘한다 하고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지. 사실 이 문제는 되게 이제 탈북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이제 뭐 많은 저희가 탈북 청년이다시피 많은 탈북 청년들한테도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야기가 될 텐데 하나는 그거예요. 탈북자 신분을 드러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 생긴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도 이제 역시나 예전에 이제 뭐 연애를 하다 실패를 해도 나 탈북자라서 제가 나 싫어하나 봐 뭐 이런 생각을 하거나 뭐 이제 직장에서 이제 뭐 그 팀장님이나 이제 다른 분에게 이제 뭐 또 욕을 먹어도 나 탈북자라서 무시하나? 근데 그런 게 초기에는 좀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지성이 형님의 말씀처럼 의미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저분이 아무리 나를 미워한다고 하더라도 그래 내가 저분이랑 잘 지내지 못하면 다른 데 가서도 더 못 지낼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해서 좀 더 그분의 어떤 진심을 좀 읽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뭐 정말 지니 씨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말 초기에 온 분들은 정말 칭찬이 좀 필요하고 격려가 좀 필요하다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북한 문화권에서 살다가 이제 남한 문화권으로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살이라고 혹시 아세요? 모살이? 이렇게 식물을 인큐베이터라고 쉽게 얘기해요. 예, 인큐베이터인데 식물을 어느 쪽에다 이게 옮기게 되면 그 토양에 적응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앓는데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좀 무럭무럭 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좀 격려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 한 2, 3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성이 형님께서는 이제 우리 탈북 청년들에게 지금까지 이제 직장 생활을 좀 많이 해오셨는데 어떤 조언, 정말 이거는 정말 필요한 것 같다. 일단은 저는 어떤 생각 드냐면 우리 스스로의 열등감을 떨쳐야 된다. 이거는 사람 사는 세상은 제가 그 탈북하신 분들은 5년, 10년 제일 오래된 분들이 하는 얘기 똑같았어요. 북한이나 남한이나 살다 보니까 사는 세상은 똑같은데 단지 달라졌다면은 내가 처음에 왔을 때 뭘 모르니까 내 스스로의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모르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모르면은 모른다고 물어보는 게 좋은 거고 아까 그 탈북민이냐라고 오픈하고 말고의 고민은 좀 지혜롭게 어떠냐면 좀 기술 내가 좀 어느 정도 워밍업 될 때까지는 좀 이렇게 뭐 얘기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게 자기한테 그게 고민이 된다고 하면은 자기가 능력이 됐다고 할 때 오픈해도 괜찮다. 저는 학교에서 뭐 얘기하고 다니는데 우리 학교에서 나 탈북민이라고 너 왜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가 북한에서 있은 경험으로 많은 걸 물어봐요 저한테. 그러니까 나 그러면서 그게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어가지고 그게 열등감을 안 오는데 열등감이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좀 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훈련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살다가 한국이라는 사회에 오면은 당연히 힘들죠. 왜냐면 한국이라는 사회 때 미국 가도 힘들어요. 그거는 자기 살던 문화권에 다른 문화권에 적응한다는 당연히 힘든 건데 그거에 대해 너무 주눅들 필요는 없고 자신감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속 배우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네, 배우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태도 진짜 중요하다. 제일 마지막에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라는 게 받아들이는 태도, 약간 건방진 태도가 아니라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불안한 태도가 아니라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 유진 씨는 탈북 청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네. 조언에 앞서서 저 며칠 전에 제가 일을 하는 데서 거의 1년을 본 단골 고객님이 계세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너무 친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뭘 하다가 왔어? 왜 왔어? 그러니까 처음엔 이렇게 살았고요. 뭐 너 잘 살았겠네. 그럼 북한으로 다시 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농담으로 그분은 얘기를 했지만 저희한테 너무 이렇게 상처받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솔직히 처음 오신 분들이나 또 뭔가 소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상처가 되고 이게 박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거를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얘기해요. 사장님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하시면 저희는 너무 상처가 돼요. 이거를 내가 사장님을 1년 동안 많이 알고 지내왔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는 거지 다른 친구들은 올 수도 있고요. 또 가서 그것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아 잠도 못 잘 수 있다고 이런 얘기하면 그런 상처되는 얘기였어?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네가 까라 북한 이러세요. 좀 더 친해지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주 저희 베냐TV도 봐주시는 분인데 그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솔직히 적응하는 거는 뭐 다 얘기하다시피 인간관계 문제 그것만 잘 풀리면 솔직히 어디 가서 우리가 일을 못해서 적응을 못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리해서 우리 탈북 청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 상처를 받지 마라?
그러니까 상처받기 전에 내가 여기로 왔으면은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누구보다도. 내가 이 나라에 왔으면 나도 이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고 당당한 이 나라 국민인데 그러니까 스스로 나를 편견을 해버리지 말고 나도 이 나라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주인의식을 심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자세로 이제 다가가다 보면은 뭔가 나도 조금 더 어느 한 발 더 다가가고 더 변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진희 씨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저는요, 제가 감히 저도 아직 적응하는 상태라 뭐 누구를 조언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저도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 이렇게 저는 탈북자란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차라리 북한 이탈 주민이 났는데 북한 사람이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의 거부감을 갖고 피해 의식을 스스로에게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 계속 주위 친구들 보니까 막 스스로에 대한 피해 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북한에서 왔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야 했는데 스스로 그렇게 단정 짓지 말고 나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 모든 것이 갖춰졌으니까 다른 사람 비해서 내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랑 다 완벽한 거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피해 의식 말고 열등감. 나다운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지성형님께서는 열등감을 내려놓고 이제 겸손하고 이제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좋은 이야기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유신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이제 뭐 북한으로 가라 이런 말은 뭐 진심일 수도 있고 농담일 수도 있는데 저희도 이제 농담으로 네가 가라 북한 이렇게 받아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저희도 이제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이잖아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제 주체적으로 이제 자기 삶을 개척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성공이 오겠다. 그리고 뭐 진희 씨는 피해의식 같은 거 좀 내려놓고 이제 나를 이제 스스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정말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많은 뭐 열등감도 있었고 그랬지만 조금씩 배워가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정말로 이제 함께 잘 지낼 수 있었던 데는 정말 보이지 않는 데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 잘 도와주셨던 수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분들에게 이제 감사하는 마음도 잊지 않고 좀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회차에서 제가 한번 장현 씨가 진짜 내가 칭찬 잘하는데 MC 전번 회차하고 확 달라져가지고 약간 되게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정말요? 진행이 제 보면 약간 일단 진짜 명예 MC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칭찬 꼭 해주고 싶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지난 회차 때는 네, 원래 잘하시는데 이제 컨디션 때문에도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뭐 탈북 청년들에게 이제 뭐 첫 회차 마쳤는데요. 저희는 이제 다음 회차 때 또 좀 더 좋은 그리고 좀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약간 뭔가 말이 풀리다. 스트레스 받으면 풀리네 이게. 풀렸죠? 스트레스 받으면 말을 잘하네. 스트레스 져야 되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둘이 보니까 그 스트레스 받아야 잘 되는 풀리는 스타일이네. 저 스트레스 안 받아. 지금 컨디션 완전 만땅 좋아요. 아 그렇구나. 좋았어. 근데 우리 오늘 뭐 맞췄어요? 세트예요 옷이? 네. 아 이거 그러네. 텔레파시 통했네?